안녕하세요. 오늘 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 소리 어떻게 나는 거지? 누가 말 좀 해볼래요? 네, 아, 들리네요? 네. 네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재현이더니 안전하게 도착했네요. 그리고, 오늘 낮에 봤던 분들 다 보이고, 우리 소미리더님 이 시간에 예쁘십니다. 좋네요. 우리 레이리더님 머리가 여전히 좋으십니다. 어, 오늘 저기 용인에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모니터를 요쪽을 보고 있으니까 시선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오늘 용인에 많이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한 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미팅에 오셨던 분들 있죠? 혹시 줌으로 신규나 초기 사업자분이 함께 들으신 분, 일요일 홈미팅 거. 성원 리더님, 그리고 소진 리더님. 그러면 일단 오늘 희정 리더님 신규분이랑 함께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본인이 이 미팅을 주선하고 초대하면서 전후에 애프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직 정리해서 올라온 내용들은 없지만 본인이 잘한 것과 조금 아쉬운 부분을 조금 공유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줌 미팅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미팅에 초대를 할 때 사실은 사전에 해야 하는 것과 사후에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미팅 안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초대를 했을 때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스폰서님 미팅, 혹은 나의 미팅, 혹은 사업 설명하는 어떤 홈미팅, 세미나의 자리가 있으면 비포가 있고 ing 중일 때가 있고 애프터가 있죠. 그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기 이전에 하면서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조금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희정 리더님, 초대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건 잘했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아쉽고,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이건 잘했고, 이건 좀 아쉽고, 끝나고 갈 때, 이건 좀 잘했고, 이건 좀 아쉽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어,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신규가 한 분 계셨고, 참석하시는 신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처음 오신 신규분한테 초반에 제가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해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P나 막 이런 것들을 보상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하고 왔더니 강의에 집중을 조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내가 알려주고 오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더라. 그리고 좀 잘했던 부분이라면, 일단 제가 이 세미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 프로모션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얘기해 줬던 게 있고 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보려고 했었다. 뭐 그런 내용은 좀 있었고, 음 클로징 부분에서 제가 어쨌든 원래 그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셔요.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오늘 두 분이 같이 보게 된 건데, 두 분 다 일단 남자분이시니까 같이 이제 못 먹었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너무 그 많은 걸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준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높게 잡아서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긁고 계속 큰 틀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질문한 건 이건데 너는 왜 자꾸 이런 쪽을 얘기해?" 라고 하는데 이제 재참석했던 오빠가 오히려 이제 막 들어왔고 막 이러니까 더 이제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쫙 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구나 뭐 이랬던 것도 있고 음 그 스폰서님들의 프로모션을 쪼끔 더 많이 하고 왔었어야 했는데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저는 스폰서님한테 되게 감사하고 막 이런 부분이 딱 넘치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신규분인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제가 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스폰서님들한테 좀 죄송하고 좀 막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잘 못해서 초반에 프로모션을 쪼끔 하고 왔었어야 했는데 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스폰서님. 지금 되게 사실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뭐냐면, 홈미팅 오기 전에, 세미나 오기 전에 사실은 수익 구조를 자세하게 들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희정리더님.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똑같은 걸 초반 도입부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게 다다. 나는 들었다. 하고 듣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통 초기 사업자 그리고 내가 유산화를 전달하고 싶은 분들께 앉은 자리에서 STP나 유산화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풀어주는 경우는 있죠. 근데 보너스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어떤 사업의 사이즈, 가게 3개나 가게 9개 맥스아웃 그림들을 디테일하게 풀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2개 그리기 시작하면 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은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보상 플랜을 푼 사람들께는 그걸 미리 언지를 주고 오는 길에 오빠 내가 기본적인 건 저번에 만나서 설명을 했잖아. 그게 기본인데 그 기본 출발해서 뒤에 가면 보너스라든지 어떤 가게 채우는 부분 기억나? 그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스폰서님이 해주실 거야. 그걸 꼭 캐치해서 보면 사업의 사이즈가 보일 거야. 근데 그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한 문장이 있으면 내가 라떼는이라는 얘기 유행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면 이제 또 시작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분의 태도라기보다는 초대하시는 내 입장에서 B인 나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조금 미리 코멘트를 주고 그 사람이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이거를 들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희정 리더님이 사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카톡방에서 케이스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누군가의 얘기들을 다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 약간 그렇잖아요. 방금 레이 리더님이 아까 빵 터져서 웃으셨는데 맞아. 내가 만난 사람도 저랬어. 맞아. 나도 예전에 저랬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소진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불과 본인의 3개월, 4개월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서 그 주저하고 망설이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3개월 이후에 지금 생각해보면 쓰잘데기 없는 거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희정 리더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이미 누군가가 겪었던 혹은 앞으로 곧 겪을 일이에요. 내가 보상 플랜을 한번 풀었는데 홈미팅이 온다. 그럼 백발백중 90% 이상 저런 태도란 말이지.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와야 하는 건지. 그리고 끝나고 지금 우리가 케이스 공유하는 것처럼 나는 그 큰 틀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 미팅을 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산화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산화는 그대로예요. 5년 전이나 14년 전이나 뭐 제품이 한두 개 추가되거나 아니면 수익 구조에서 보너스가 조금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은 똑같다.
이걸로 평생 우리가 울고 먹는다. 제가 맨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일을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공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아까 큰 틀은 변하지 않아. 근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예시들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틀만 제시하고 있는 나보다 초기 사업자 입장에선 어때요? 본인이 이해한 바가 있을 거라고 쉽게. 그 사람은 큰 틀은 이해를 못하지만 누군가의 사업 설명이나 누군가의 애프터 때 얘기로 혹은 본인이 재해석해서 공부를 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졌던 그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올챙이는 올챙이가 이해하는 거예요. 중간 개구리는 중간 개구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올챙이니까 올챙이 시야에서 이걸 보니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알아먹는 거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업 설명 때는 어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도 좀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월창클럽에서 안치범 스폰서님이 백다방의 예를 들은 이유가 뭘까? 지금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그분이 돈 많이 버는 건 아는데 커피 팔지 않는 건 우리도 알잖아. 그 쉬운 예시를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왜 유산화가 도서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도서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편하게끔 알려주는 거. 희정 리더님 저번에 오셨던 신규분에게 제가 인플루언스 마케팅에 대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비유해서 유산화를 설명해 줬잖아요. 재현 리더님, 소연 리더님께 제가 설명해 줄 때 그 피트니스 센터 프랜차이즈 내는 거. 제가 어제 올려셨던 거 저한테 커피 쿠폰 받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께 이 일을 쉽게 설명하고 상식선에서 설명할 때는 그분의 상식에서는 그분이 하고 있는 업의 예시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피트니스 센터 안 해봤잖아요. 제가 필라테스 센터 안 해봤잖아요, 레이리더님. 그죠? 예전에 레이리더님이 유산화 처음 시작할 때는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예시를 들었거든. 그 오너의 입장, 그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직장 생활, 알바, 각자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저는 다 그 인생을 살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뭐 미루어 짐작하고 유산화를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직종에 일을 했던 그 연령대의 이야기들을 알고 그분들이 얘기했던 Y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주 쉽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부분 잘 캐치해서 다음번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잘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그리고 오늘 용인에도 신규분이 함께 오셨지만 줌으로 초대한 분이 성언니다님 온라인으로 들어오셨었잖아요. 혹시 그 뒤에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초대를 했고 그리고 오늘 줌을 본 이후에 내가 했던 액션들 그분들과 통화를 했다거나 뭐 카톡을 했다거나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성언니다님. 아, 네. 어, 제가 일단 저희 엄마와 저희 고진이라는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두 명이 줌으로 봤는데요. 아직 저희 엄마한테는 애프터 그런 연락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고유진이라는 친구한테는 카톡으로 원래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다운라인 미팅이 있어가지고, 다른 날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혹시 어떤 게 기억에 남냐, 뭐 제대로 다 본 거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원래 보던 중간에 언제 끝나냐고 이제 12시쯤에 막 자기 일 있다고 했어가지고 그냥 볼 수 있는 만큼은 보라고 아니면은 가는 길에 보는 게 좋다고 그 이후에 진짜 중요한 거 나오니까 얘기를 해놨었는데 보상 구조를 초반을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기억에 남냐 하니까 뭐 남자친구랑 있어서 일단 정신이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일단 보상 구조에 대해서 일단 초반엔 언니가 뭐 얘기해 준 거대로 제품에 대해서 좋은 거나 뭐 이제 회사에 대해 좋은 것들은 언니가 얘기했던 거에 맞는 것 같아. 일단 다 아는 것 같 다 맞는 게 나았다. 근데 이제 보상 구조나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 놓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좀 더 이제 그때 만났을 때는 자기가 좀 더 알아보고 얘기를 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끝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통화를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께서 일단 다 봤는데 어쨌든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다 그래도 뭐 다단계나 뭐 사소한 차이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드리려 했는데 이제 그 희정 스폰서님 보시고 "그분은 뭐 다이아 등급이지 않냐." 그러면은 "다이아 등급과 어차피 돈 버는 건 다르지 않냐."고 "돈 버는 그 크기가 다르지 않냐." 이러셔 가지고 원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그냥 "다음번에 너가 와 가지고 다시 자세히 얘기하라."고 그렇게 하고 엄마도 급하셔 가지고 끊었거든요. 일단은 두 분의 애프터 클로징이 그렇게 좀 아쉽게 마무리가 돼 가지고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성은이더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리돼서 올라오는 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 통화를 하더라도, 오늘 성은이더님의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돈수방은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사업 세미나는 사실 저희가 1시간 반을 예정하고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들이나 그때그때 어떤 중간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1시간 반. 그리고 월천 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시간 예정하고 사실 시간 비우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초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 초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초대한 사람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 분만 모시고 오는 성향의 분도 있어요. 함께 차 타고 오고 함께 미팅을 진행하면서 집중하고 끝나고 그분과 애프터 시간을 스폰서님과 꼭 확보하고 끝나고 본인이 집에 가는 길에 무언가 저녁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클로징까지 딱 그렇게 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시고 와요. 많이 모시고 오는데 많이 모시고 뭐 어때요? 정신이 없죠. 일단 초대한 나부터 정신이 없잖아. 누굴 챙겨야 할지, 누군 어디까지 왔는지, 끝나고 어떻게 애프터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초대하라, 많이 적게 초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컨디션에 맞춰서 내가 준비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특히나 오프라인 용인까지 오는 경우는 사실 왕복 운정 시간까지 합치면 꽤나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제대로 애프터라든지 그 뒤에 후속 팔로업을 내가 제대로 못해서 어영부영 된다 그러면 사실 너무 아까운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요일날 거의 왕복 시간까지 합치면 4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를 시간을 내고 갔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해하셨어요, 성은이더니? 그리고 주변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초대했는데 언제 끝나냐고 계속 가야 된다 하고,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스폰서님 미팅 중에 중간에 나가고,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충분히 물론 아까 희정리더님 얘기한 것처럼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이니까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자는 얘기는 사실 오는 길에 할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오겠다고 결정이 났을 때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확률이 높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20대들과 함께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산 스폰서님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레버리지는 일어나요. 빨리. 근데 뭐가 안 일어나냐면 매출이 안 일어나. 왜 그럴까 여러분? 근데 희한한 건 30대 이상의 분은 초대하기는 어려운데 오면 백발백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적인 비전도 보고 3BC도 그날 하던지 뭐 그 다음날 하던지. 그리고 후속 앱부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8시간.
내가 나중에 전화하겠다 성원 리더님 다 잊어버려요, 그분들은. 그리고 보면 결국은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와의 연애도 물론 바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회사나 제품이 좋은 인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어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강의로.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분이 봤으면 했던 건 뒷부분이잖아, 사실은. 그럼 시간 확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볍게 많은 분들에게 한번 들어와봐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시스템이긴 하나, 이왕이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시간 확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줌 보면 지금 다 화면을 켜고 있잖아요, 저희랑은. 용인홈 미팅도 마찬가지고 뭐 돈수방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규나 초기 사업자분들이 아, 여기에 들어오면 화면을 켜는 거구나. 근데 처음이니까 자기는 쑥스러우니까 안 켜는 건데 그 시간 안에서 킨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동현 리더님한테 만두 빚으면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해. 집안일은 해야 되는데 강의는 꼭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이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용인 홈미팅도 보셨겠지만 어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마 김경희 리더님 다운라인에 누구 분이신 것 같은데 카메라가 뒤집어진지도 모르고 어떤 가게인지 매장인지 일을 하시면서 계속 바쁘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인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특하고 대견하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어떻게든 저렇게 짬을 내서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은 알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성의 없이 이거를 듣는 느낌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초대다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컨디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는 책상이든 이렇게 예전에 제가 재현 리더님한테 책상이 없대 방에. 그래서 그 침대 위에 왜 이렇게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 보는 느낌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조인을 하셨길래 책상 사라 책상 15,000원이면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부분이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게 복제되어야 되고 근데 나나 내 초기 사업자나 신규분들 입장에서 그게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팀 비즈니스 하는 거야. 팀풀. 나는 정장 입고 배지 달고 머리 쫙 하고 여기 풀 메이크업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잠옷 입고 부시시하게 누워서 듣는다고 생각해봐봐.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바쁘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고 들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이어폰 꽂고 그냥 카메라 오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늘 얼굴 보이시던 분들이 카메라가 닫혀 있으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언제 어디서든 항상 그런 상태라면 시스템에 참여하는 내 모습. 그 드라마 있잖아요. 9시에 하는 거. 그거 보기 전에 이미 옷 입고 화장까지 곱게 고치고 딱 앉아있다가 시간 딱 돼서 딱 왔거든. 여러분들이 화장을 했든 뭐 잠옷이든 편안옷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시간 확보. 일단 조금 더 PPT를 정리해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더 줄이긴 할 건데 이게 현장 상황이랑 맞물리다 보고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곧 녹화를 해서 내보내서 시간을 딱 잘라서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1시간 반 정도는 늘 항상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성원 리더님이 뒤에 건 좀 알아봐야겠어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초대됐던 분이. 그럴 때 이제는 유맵을 줄 수 있는 거지. 구쟁을 지나면.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냐. 유튜브 코리아의 영상이라든지 사업 설명에 대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 친구의 시간이 된다면 때마침 내일 식스스타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게 있어. 1시간짜리야. 그거 풀로 한번 들어봐. 본인이 그 시스템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그 시스템을 프로모션해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초대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인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정해져 있는 지금 시스템, 그 다음 초대할 수 있는 거.
자, 오늘이 끝났으면 로테이션은 똑같아요. 월요일날 유니스타즈 로컬 오전 11시 그리고 밤 8시 재방. 그리고 돈수박 우리 수요일날 9시에 하는 거. 그리고 금요일날 유산화 코리아에서 해주는 제품, 회사, 뭐 건강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사업자분들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오전 11시, 저녁 7시 반인가요? 재방. 그리고 그 부분들은 며칠이 지나면 유산화 코리아의 유튜브에 채널로 이렇게 짝짝짝짝짝 이렇게 코너별로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링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다시 일요일날 홈미팅.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그랬다면 다음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들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대신 시간은 조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현장에 오는 애프터 하시는 분들도 급히 가지 않으시게끔 항상. 왜냐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저는 먼저 가는데 내가 그 뒤통수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충분히 시간 확보를 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급히 간다. 혹은 항상 중간에 나간다. 줌을 들을 때 항상 시간 체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몇 분을 초대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횟수를.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다라고 보면, 내가 했던 초대 전과 초대 중에 했던 나의 행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그 부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이스토리 3분 하시기로 했었죠? 자, 일바로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후나리더님. 여기 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저의 현직은 어린이 수영 강사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 유산화를 접하게 된 계기는, 팀장님의 권유로 접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소진 스폰서님이 이제 유산화를 이야기하셔서 그때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영 강사 일 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오래 하지 못할 오래 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육아 휴직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센터를 차려서 원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평생 가져가지 못하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 길로만 걸어오다 보니까 사무직을 이제 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계속 움직이는 일만 했었는데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기에는 몸이 너무 근질근질할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소진 스폰서님이 이제 저에게 유산화를 전하게 되어서, 제가 이거라면은 내가 이직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 꿈인 이제 일하지 않고 내가 지칠 때까지 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사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미팅도 너무 재밌고, 또 제가 원래 사실 만화책 빼고는 책을 잘 안 읽는데, 보지도 않던 글씨가 많은 책들도 읽고, 그리고 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팀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냥 물 흐르듯이 남들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면서 살았었는데, 유산화를 만난 후에는 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았었나?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 꿈과 목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유산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나리더님의 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후나리더님 약간 이제 포인트를 짚을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발표하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대화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편안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지금 오늘 호나리더니 홈미팅 발표하듯이 왔거든요. 여러분들 요 시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누구 만나서, 내 친구 만나서 얘기하듯이 하자고 시작한 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고, 호나리더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수영 강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년 전인가요? 어쨌든 1년 전에 수영 강사를 하고 계시는 거기에 팀장님이 유산화를 하자 그랬어. 그리고 그때 막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을 벌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허황되시다. 근데 웬일 1년 후에 내가 믿는 내 친구가 하자 그랬더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너무나 득달같이 너 팀장이랑 할 거야? 나랑 할 거야? 아니 당연히 너랑 해야지. 그럼 나랑 하자. 어디 가보자 해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시스템에.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군가가 내가 전할 유산화, 예를 들면 제가 전할 친구 A한테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무언가를 이 사람한테 전달할 건지는 내 얘기인 거잖아요. 내 얘기. 후나리더님이 지금 기억에 남는 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겠지만 나 1,000,000원 벌 거야 1,000,000원 벌 거야 이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이스토리 할 때. 그죠? 왜? 1년 후에 저렇게 기억에 남는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 후나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느껴지고 이왕이면 팀장님 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친구 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죠, 후나리더님? 이왕이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유산화가. 중요한 건 동시에 여러 명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내가 선택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었거든요. 본인이 친한 사람도 유산화를 해요. 근데 굳이 나한테 유산화를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잠시 잠깐 봤던 어떤 나의 인간미, 매력, 죄송해요. 제 잘난 척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 일도 비즈니스인데 저는 그 친구랑은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일적으로 똑부러지는 사람이다. 그게 일을 안 해본 상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온 베이스일 수도 있단 말이죠. 혹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후나리더님 얘기에 이제 원래 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아니까 오늘은 조금 사무적으로 보고서 쓰듯이 하셨는데 원래는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유산화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에서 배운 네트워크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배웠을 때는 내가 책도 읽고 배웠다고 되게 유식한 용어를 쓰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 다 비슷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를 뿐이지. 근데 뭐냐면 팀 비즈니스다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잠깐 뭘 딴 걸 하면서 듣긴 했어가지고 제 귀에 딱 들렸던 게 그 얘기인데 팀 비즈니스다. 누군가에게 동기부여한다. 쉽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토리 할 때. 뭐 직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 약간의 그 불편함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이 쓰지 않는 단어를 써서거든요. 팀 비즈니스라는 말을 후나리더님 이렇게 바꿔놓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유산화를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할 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나를 도와주는 분,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내 친구들의 친구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야. 서로 도우면서.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회사 생활 맨날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뭐 한 명만 없으면 뒷담화하고 맨날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함께 서로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하고 도와주는 일이더라고.
어제 재현 리더님이 뭔가를 정리해서 올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을 돕느라고 그 늦은 시간에 미팅을 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직급이 어떻고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거는 그냥 쬐끔만 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첨예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자, 우리 후나리더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홈미팅에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홈미팅을 하시거나 줌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제 마이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근데 90% 이상이 이걸로 시작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유사나 실버 디렉터 강래입니다. 제가 유사나를 시작한 인연은요. 제가 유사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유사나를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를 통해서 유사나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스폰서님들의 사업 강의도 사업 강의지만 최대한 물론 용어 정리할 때는 네트워크 용어를 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서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도 어렵지 않은 얘기들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미팅이나 마이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면 평소에 쓰지 않는 굉장한 생소한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흡입되다가 갑자기 눈을 찌푸리는 거야. 불편한 거지. 그게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매끄럽지 않게끔 들리는 무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단어예요. 그게 시스템 용어고. 그래서 특히나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성원 리더님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용인에 왔을 때 그 대화에 나오는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공의 8단계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 희정 리더님이나 후나 리더님의 컨디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성은 리더님이 그걸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지. 만약에 성은 리더님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었으면 여러분들 눈높이가 아니라 성은 리더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대화를 풀었을 거예요. 분명히. 같이 아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비슷한 숫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해주실 분. 네, 우리 한 손 드신 분 있고 두 손 드신 분 있으니까 두 손 드신 양나라 리더님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양나라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사인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남자친구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고 소개받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몸도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변비도 진짜 굉장히 심한 편이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운동도 시키고 밥거르지 말고 변비에 좋은 거라고 화이버지랑 뉴미를 추천해서 이제 챙겨줬었어요. 근데 이제 화이버지 먹으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굉장한 효과를 보고 이제 찬양하면서 제가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전부터 알아보고 있다고 말해준 게 있는데 거기가 화이버지, 너가 찬양하는 그 화이버지 만든 곳이고 진작에 시작해보고 싶다고 같이 알아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화이버지를 이제 찬양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아는 남자친구 성격상 이제 확실하다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시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이버지랑 남자친구의 성격을 믿고 이제 처음으로 용인 홈미팅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갔던 홈미팅에서 이소질 리더님이 하셨던 말들 중에 이제 마이스토리 중에 여행을 좋아한다. 그래서 2일 쉬고 5일 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이제 2일 일하고 5일을 쉬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유산화를 하는 거고 같이 여행 다니기 위해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셨었어요. 네, 저도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이스토리에 이제 굉장히 마음을 빼앗겼고 사업 설명을 듣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바로 사인을 하러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나라 리더님이 평소에도 되게 애기애기스럽게 귀엽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곧 유산화 사업 자리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애기스러우니까. 본인이 다이아몬드인데 저런 말투로 유산화 사업 설명을 하기에는 그죠? 무게가 있는데, 핀의 무게가.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처럼 막 하면 더 어색하죠. 지금은 지금처럼 하고,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대화를 잘 풀어가요.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나달까? 아니지, 뭐랬죠? 다날까? 그렇게 사실 끝이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대화에 이렇게 핑퐁 서로 대화하면서 나라 리더님이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걸 참 잘하고 그 표정이 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쏙 빨려들게끔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질 제가 톡방에도 올렸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거는 절대 죽이지 않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은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 소미 리더님을 보면 소미 리더님이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시간에 할게요, 발표. 소미 리더님이랑 레이 리더님 발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때 얘기를 들으시고 뭐냐면 지금은 풀 메이크업이라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화장 지우면 또 되게 여자해. 그리고 두 개의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태수 리더님이 흐뭇하게 웃는데 알거든, 그 모습을. 그죠? 약간 다중이과예요. 저랑 비슷한 과라 가지고 그런 컬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부분들, 그거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좀 뽐내줄 수 있는 거. 좀 전에 있었던 그 소진 리더님 다운라인 미팅에서 보니까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 누구는 발랄 뭐 이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염두해서, 그리고 대신 유산화 얘기할 때, 유산화 사업 얘기를 하거나 유산화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조금 열정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는 가만히 있다가 유산화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사람 잡아먹을 듯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 알아. 하다 유산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여러분들 저랑 다 전화 통화하다가 느끼셨을 거예요. 희정 리더님, 그죠? 새벽 2시 반에, 나 잘 건데, 이 말은 좀 해주고 싶어서, 결국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결국은 일어났다며, 그죠? 근데 그거는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는 착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겸재 리더님 굉장히 멋있는 포즈로 오늘 계속 아까부터 이렇게 딱 카메라를 응시하고 계신데, 우리 겸재 리더님의 유산화를 만난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민겸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미 네트워크 비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타 네트워크를 2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허블라이프? 예, 정말 허벌나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그 네트워크의 비전이라는 거는 책에서만 나오는 내용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책도 막 동화책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네트워크의 비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소진 스폰서랑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딱 촉이 오는 게, 저는 했던 사람이라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알고 있어서 그거를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제가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 안 해 이렇게 하기에는 수진이의 마음이 되게 소중한 걸 알아서 미팅을 듣기로 하고 미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미팅을 이제 월첫 미팅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귀에 들어왔던 건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호 사업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제품이 세계 1위라는 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자료로 계속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본인들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감추기 마련인데 내가 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제시를 하시기에 되게 그 자신감에 굉장히 놀랐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어 제가 사실 되게 바쁘거든요. 대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게 다시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소진아 내가 이거 좋은 회사인 줄은 알겠어.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열심히 못할 것 같아. 대신에 소개는 시켜 줄게. 그래서 내가 좀 뭘 알아야 소개를 할 거 아니니 그래서 몇 번 미팅을 같이 들으러 갈게."라고 하고 몇 번의 미팅을 더 듣게 됩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이제 다른 면모들이 조금씩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내가 알고 있던 그 허벌라이프랑은 많이 다르구나. 좀 더 알아볼 만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상위 스폰서님이신 정은 스폰서님과 몇 번의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상을 제 재정적인 목표였던 이 1억 한 달에 1억에 맞춰서 "한번 네가 풀어 봐라. 그거를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자." 분명히 그거는 이과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1억이 나오겠다."라는 걸 풀어오라는 말씀이셨는데 머리가 자꾸 문과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좀 이상한 걸 좀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을 유산화가 왜 선택을 했는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좀 짜릿짜릿했던 것 같아요. '아 유산화라는 이 엄청난 회사에서 선택한 이 플랜이 굉장히 완벽하구나.' 그거를 모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지속 가능한 성장 이 한마디로 다 종결이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만든 플랜인데 그게 이해되는 순간부터 지금도 소름이 막 돋는데 그게 이해되는 순간부터 '어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단하기 전에 마지막 미팅이 용인홈 미팅이었는데 그 용인홈 미팅에 갔다 와서 이제 소진 스폰서랑 후나 스폰서랑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 뒤통수를 빡 쳤던 생각이 뭐였냐면 회사의 성장 그래프가 회사의 성장 곡선이 곧 우리 각 회사의 탑 리더들의 성장 곡선이랑 분명히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확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네트워크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한 회사들은 다른 돈을 들여서 하는 광고나 유통 대신에 우리 사업자들이 유통과 광고를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소득이 곧 사업자들의 매출이 곧 이 회사 유산화 코리아의 매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게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장 곡선이. 그전에는 그냥 이 회사의 성장 매출 추이가 매출 성장 추이가 그냥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다. 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라고 자랑하는 정도의 지표로만 봤었는데 그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니까 음 아 지금도 다 제 그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제가 그때 후나 스폰서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처음으로 궁금해서 소진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위에가 제 바로 위에가 누구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호나 스폰서래요. 그래서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목 끝까지 왔다가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고마울 일이 더 많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이 팀 사업인 거고 정말 팀인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 이후부터는 뭐 지금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 패턴으로 열심히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겸재 리더님이 용인에 와서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왜 회사의 성장률과 이 네트워크의 성장률, 회사의 성장률을 보지 못했을까? 그 당시에는 허벌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날 퇴장하셨어요, 저에게.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겸제리다님의 스토리에서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겸제리다님 입장에서 얘기한 스토리고, 이걸 반대로 유산화를 전달한 소진리다님 입장에서의 스토리를 또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분명히 굉장히 망설이고 주저했을 때가 있었어요. 오빠는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오빠는 심지어 네트워크도 해봤고, 오빠는 나를 그냥 어리게 보는 동생이고, 그래서 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내 동생 이상한데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살짝 오셨었거든요. 사실은 왜 본인도 예전에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절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초반에 이 일을 할 때 상처일 수 있고 무언가 모르게 응원을 해주고 싶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왔던 게 계기고, 홈미팅에 오고 난 뒤에도 소진이더님이 굉장히 주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겸제이더님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니 뒤에 내가 있다 갔다 와! 기억나시죠? 둘이 유산화 얘기하러 만났는데 얘기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다가 술만 먹고 왔나? 그날 밥만 먹고 왔나? 왜 그런 날도 있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유산화의 경험이 없고 아직 유산화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수익 구조를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분이 이걸 들여다보면 제대로 보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쭈뼛대거나 민망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유산화 코리아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유산화 코리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은 겸제 리더님께 보여주고야만 우리 소진 리더님께도 응원의 박수 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겸제 리더님 같은 경우는 조금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과는 조금 다른 컬러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이, 동현 리더님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진짜, 다 그래. 다 그래. 태수 리더님 저한테 4년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냥 누스키래라 누스키 나한테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몰랐을 때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와닿지 않아요. 태수리더님 제가 오빠 평생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겠지. 내가 너한테 하나 팔아주는 게 내가 너 도와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잘못된 느낌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 구조 안에서도 유산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민겸재 리더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봤잖아. 그래서 이게 플랜상에서 그 팀 비즈니스와 서로 윈윈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이 플랜의 이해도가 깊은 거예요, 사실은. 몇 번 안 들었어도.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얘기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그 말이 그걸 이해하고 나니 내가 도움을 받을 이 라인, 이 팀. 그게 후나리더님이 돕던 소진리더님이 돕던 그 위에 업라인이 돕던 그렇게 함께 팀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용인 홈미팅에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진 리더님 느껴져? 눈이 하트로 바뀌었잖아, 겸제 리더님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남자분들 특히나 처음에 스폰서 미팅이나 홈미팅에 왔을 때 눈이 굉장히 이렇게 초승달하고 오시는 분 잘 없어요. 다 요새 마스크까지 꼈는데다가 되게 막 날 잡아 잡수하면서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뭐 하나 찾으려고 흠집을 그죠? 좀 이렇게 매섭게 세뇌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시다가 저희 스폰서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유산화에 매료됐는지 사실 알아요. 말을 해보지 않아도. 근데 어느 순간 겸제 리더님이 눈이 이렇게 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 다음번에 홈미팅에 왔을 때는 이미 집에 갈 때 눈에 이제 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이제 저를 볼 때는 더 이렇게
그래도 최고로 저를 하트눈으로 보는 건 아직까지 종건 리더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민겸재 리더님이 그에 버금가게 종건 리더님이 저를 연인 보듯이 보잖아요. 우리 정은 리더님 그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는 플랜, 그 감사함이 느껴지는 회사, 제품, 그리고 그 중에서 그레이터스 팀을 만난 거. 우리 겸재 리더님 복 받으신 거죠? 그죠? 오늘 신규분이랑 같이 왔는데 내가 쏙 마음에 들잖아. 나 너무 예쁘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너무 쏙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 좀 높네, 그 친구.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와서 되게 얼어 있었거든, 나랑 미팅할 때.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빵빵 터졌는데, 왜 빵빵 터졌나 했네. 내가 예뻐서 그랬네. 그래서 제가 오늘 미팅했던 얘기 중에 잠깐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과 그러니까 빨리 친해지는 거.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 친한 척 들이대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이 미팅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미팅을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신규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참석하신다고 해도 신규를 보지 말고 강의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옆자리에 앉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멀찌감치 앉았다가 서서히 뭘 풀면서 뭘 찾아보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가이드를 찾아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제품만 쳐다봐. 어떤 사람은 제품 얘기하는데 사업 설명만 쳐다봐. 그런 거 캐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캐치해야 되죠. 자, 두 가지예요. 보상 플랜을 푸는데 제품을 쳐다본다. 앞에 있는 제품 얘기에 꽂혀서 본인이 먹을 걸 고르던지. 보상을 조금 듣고 본인이 이미 가입하는 건 정해진 거야. 그래서 고르고 있는 거야. 대부분은. 근데 제품 얘기하는데 보상을 본다. 제품 안 궁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애프터 때 제품 보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사업 얘기하고 사업 보고 있었던 사람한테 계속 디톡스 얘기하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엇박자 나는 거야. 그 플랜을 보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플랜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럼 뭐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제품 취향 정확하게 하면 돼. 가게 3개 왕창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포인트 조금 짚어드리고 싶고, 오늘 그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릴 때 친구래, 초등학교. 그래서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불알 친구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반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없는 걸 있는 척 하진 않지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친구인데 불편한 관계가 아닌 친한 분들이 왔을 때는 제가 특히 여러분들이 20대, 30대다 보니까 말을 좀 놔요. 모든 사람한테 놓진 않아요. 제가 말을 좀 놓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대화를 해요. 신기분이 느끼시기에 저 언니랑 우리 훈아가 친하네? 저 언니랑 우리 나라가 친하네? 결국 그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랑 나랑 쉽게 해서 뻘쭘하게 있으면 그 친구가 뭘 나한테 물어나 보겠냐고. 카톡방에 들어간들 무서워서 글이라도 올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두 번 뵙지만 굉장히 더 친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소진 리더님 다운라인 특히나 처음에 용인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신규 프로필을 보지만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더 봐요. 제 소진 리더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왔을 때 제가 사진에 캡처 떠서 이름을 다 쓰라 그랬어요. 프로필도 주고. 희정 리더님을 보고 성원 리더님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희정 리더님이시구나. 성은이시구나. 성은님이시구나. 이렇게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얼굴을 알아주는 게 굉장히 친근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초인적인 기억력이 생겼다는 게 정말 이렇게 이제 얼굴 박힌 사람들은 까먹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 줌에서 본 사람들도 기억할 정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뭐 형제라인이든 용인이든 팀이나 줌에서 만난 분들의 스토리도 기억하고 얼굴과 이름을 좀 의식적으로라도 매치해서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카톡방에 자기 얼굴을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릴 때 친구라서 저는 항상 미팅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랑 산 스폰서님은 대놓고 물어봅니다. 거의 첫 마디가 여기에 왜 왔냐고 대놓고 물어봐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신규분께 여기에 왜 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초대자분을 보면서 왜 모시고 왔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분한테 겸재 리더님이 도대체 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쭈뼛쭈뼛 하시면서 이제 어색하지만 대화를 끌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대화를 해주면서 본인들이 그릴 수 있는 10년 후의 삶을 그려주다가 겸재 리더님이 굉장히 센스 있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자기가 사장이니까 친구가 자기보다 돈을 덜 벌 거 아니에요. 작게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소원이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양탄자로 깔고 있는 게 소원이라 그랬나? 그죠? 양탄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제스처, 그 사람이 하는 말, 단어를 미러링이라고 하죠. 같이 쓰면서 대화를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뒤로 가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같이 약간 뒤로 빠져서 대화해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를 얘기를 귀 기울이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점점 뒤로 빠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이 턱을 갠다? 그럼 같이 턱을 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저도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그걸 이제, 그렇게 해봐야지. 책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미팅 가서는 그렇게 해봐야지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내 몸에 체득이 돼서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는데, 오늘 그 양탄자 얘기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양탄자랑 유사나 직급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겸재리더님 좀 재밌지 않았어요, 그 얘기? 그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이왕 깔고 왔는 양탄자, 우리 겸재 리더가 다이아몬드 양탄자였으면 좋겠냐, 스타 다이아몬드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해맑게 빵 터지셨어. 그래서, 스타요. 그럼 이왕이면 몇 스타였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3스타래.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10년. 본인이 정해준 거야, 스폰서의 성장을. 10년 안에, 겸재 스폰서님, 3스타 다이아몬드 가세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3스타 다이아몬드 양탄자로 깔자. 그때 되면 태호 리더님이 뭐가 되어 있을 것 같냐. 본인의 그것도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포스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포스타. 3스타 깔고 앉고. 그리고 하나 더. 그분이 누가 될진 모르지만, 그분의 파트너님의 상상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가 3스타 가고 여기가 4스타 가면 니 밑에 5스타 나온다? 그리고 니들 둘이 양탄자로 깔고 있는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빵 터지면서 되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아니면 그 둘이 하는 공감대의 대화들이 있어요. 우리 희정 리더님이 얘기하는 그거 있잖아. 나는 집 지으면 게임방이랑 만화방 집에다 이렇게 세팅해 놓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친구들끼린 훈아리더니, 미안해. 나 때리는 줄 알았어, 지금 순간. 미안해. 깜빡했어. 지금 누구 얘기지? 미안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헷갈렸네요. 어쨌든, 우리 훈아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맨날 주구장창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때는 그런 대화를 꿈으로 좀 그려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왕이면 나와 함께 하는 나, 그리고 파트너, 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끔. 그냥 그분이 뭐가 됐든 오늘 하루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겸재 리더님? 겸재 리더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기분 좋아. 일단 3스타래잖아. 내 파트너가 4스타래잖아. 그 밑에 5스타 파트너도 있대잖아. 그렇게 대화 중에 상대방들이 하는 그 유머나 어떤 위트 있는 아니면 그냥 하는 단어라도 내가 조금 힘있게 그걸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
그 부분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겸재 리더님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5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희정입니다. 제 스폰서는 김사님이시고요. 제 상위 스폰서는 황선혜님이십니다. 자, 요거랑 안녕하세요. 10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희정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김사님이시고요. 제 상위 스폰서님은 황선혜님이십니다. 어때요? 차이점 느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인원이 많을 때는 겸재, 희정, 후나 땡땡땡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물론 개인톡에서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진아, 희정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단톡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저를 제가 말할 때는 스폰서라고 말하지만 스폰서님, 리더님 여러분들께 할 때도 항상 린자를 붙여요. 근데 이게 복제됩니다, 여러분. 파트너님도 리더님이라고 존칭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폰서님도 항상 나이랑 상관없이 스폰서님. 내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모든 팀원들이 복제되고 따라하고 그렇게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제가 정말 카톡에 여러 명을 언급할 때는 글보다 리더님 이게 더 많아. 그래서 때로는 생략하고 싶기도 하지만 생략했다가도 님자를 섞어서 넣는 이유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드리고자 하는 느낌이 팍 오셨죠?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셨을 때 저를 스폰서님이라고 호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그렇게 복제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혹시 이번 주나 다음 주 미팅 중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준비하시라 그랬어요? 정한 리더님 손 드신 거예요? 다 너무 잘하나 봐. 자, 반강제적으로 시켜야겠구만, 이걸. 안 되겠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입식을 시키게 만들고, 제가 어저께 밤에, 그저께 밤인가? 올렸던 정재현 리더님 미팅 6가지 질문.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했거나, 올챙이적을 생각해보면 돼요. 제가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 디톡스 5일 차인, 지난주에 와서 사인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질문을 먼저 달라 그랬거든요. 메모해서 온다 그래서 메모해서 오라 그랬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질문 메모해왔으면 그거 좀 줘봐. 그랬더니 이렇게 핸드폰을 꺼길래 그러면 카톡방에 올려.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질문인 경우에는 묶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묶어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근데 결국은 개별적으로 대답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보통 초기 사업자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은 그분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본인의 지금 사업적인 어떤 리스크를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사실은 재현 리더님한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부터 평생 너무나 많이 질문받을 내용들이라 질문과 답이다, 무슨 질문에 대한 Q&A에 대한 책들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유산에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 빠진 것들은 제가 추가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답을 달았잖아요. 제가 재현 리더님한테 추가로 달았던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초반에 했던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문으로 그 사람의 관점을 변화해 시켜놓고 무언가를 얘기하는 그 질문이 중요한 건데 질문은 다 빼고 답만 썼길래 내가 질문을 앞에 다시 달아드린 거거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그 상식선이라는 부분들이 남잖아요. 그리고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준 우리 겸재 리더님 팩트체크만 해주면 된다는 그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그 프레임만 살짝 걷어내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자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이 또 오버랩이 되죠.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스토리, 예시
그거에 대한 상식선. 그러려면 유산화를 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 그런 연령대의 얘기들을 내 이야기처럼 내 마이스토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후즈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시면 많이 나오고 제가 왜 한 번씩 이렇게 강사 프로필이라는 걸 막 올려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의 직업군들은 다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그 부분들을 유타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그분들의 마이스토리를 하는 부분들이 다 강의 앞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필라테스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 그럼 뭐 이런 자리에서 레이리더님의 직업이 필라테스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할 때 꼭 저를 안 물어보더라도 여기 있는 직업군들, 지금 소미리더님은 전직 댄서 출신이거든요. 춤 굉장히 잘 추세요, 여러분. 아, 보셨겠네요, 송년회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알면 내가 만나는 친구랑 비슷한 상황에 있어. 내가 만나는 어떤 내 파트너님의 신규분이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혹은 정 급하다 그러면 내 위에 골드 스폰서님이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라도 잠깐의 스토리를 듣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내가 알고 가는 사람이라 결국 이거거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연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과 함께? 유산화와 함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되게 보람되다며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며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래? 라고 질문을 던져줄 수 있고 그 친구가 무언가 대답했을 때 맞아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공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중시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사실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상식선에서 그분들의 머리를 열어주면 됩니다. 6개월의 매출. 이 얼마나 일으킬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초기 사업자들이. 결국 그 말은 내가 6개월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답은 네가 얼마만큼 하느냐예요. 근데 그걸 열어주는 질문과 대화의 과정이 있고 그게 결론이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뭔 질문이 뭐였더라 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찾아봤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트워크가 어렵다, 유산화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센터 한다고 다 잘하니? 내가 막 그렇게 물어봤었거든, 그분께.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네트워크만 모두가 해서 모두가 성공 못하고 일부가 실패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냥 일반 사회가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한다고 뭐 다 회사 임직원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평등하게 스펙 없이 금수저 안 물고도 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는 거. 그 내용 조금 꼼꼼히 보시고 특히나 유산화를 알아보고 있는 초기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혹은 사업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가입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라도 본인 걸로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달달달 외운다고 사실 되진 않거든. 그래서 서로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라리더님께 숙제를 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명단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명단. 자, 예를 들면 소진 리더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은 리더님과 제가 가만히 입 다물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희정 리더님이랑도 통하고 훈아나 성은 리더님, 겸재 리더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방 활용하는 거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물어보시면 돼요. 대신 뭘 하라 그랬어요? 묻고 본인의 생각도 올리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스폰서님 비염에 뭐 먹어요? 그럼 스폰서님이 대답해 준 답을 복사 붙이기 했다 치면 지금은 스폰서님 비염에 뭐 먹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혹은 내 친구가 비염이라 물어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헬스팩 오메가 C300이 아닐까요? 근데 친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단 C300 하나라도 먹어볼라 그래요. 그래도 이왕이면 메가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스폰서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중에 C300 링크 요거랑 같이 보낼까 해요. 본인의 생각을 올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스폰서님이 무언가 질문을 한두 개를 더 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시던지 아니면 일단 그거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오는 부분들로 또 얘기하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옹옹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복사 붙이기 하는 거 그만하고 이제 내가 내 걸 끄집어내는 연습.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사실은 짝을 좀 지어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제가 명단 상의할 때 기억난 거 있죠? 그 정리해드린 거 있죠? 질문하는 거. 리더님이 그분께 왜 유산화를 전하고 싶어요? 리더님과 어떤 관계예요? 그분이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이 답이단가? 성공의 정은 리더님 그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이름 뭐더라? 최우선 동기. 서코에서 보는 책자에도 나오고 어떤 책에 나오는데 누가 아시는 분 그 좀 찾아서 캡처해 주세요. 최우선 동기. 본인이 유산화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일의 스크립트 같은 게 있어요. 책에 나오는. 결국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돈, 시간, 여행, 뭐 자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 시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그 끝에 이렇게 어미만 바꿔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의 최우선 동기를 찾아내는 질문의 스크립트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연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서 이걸 정리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라 리더님이랑 지니 리더님이랑 제가 하라 그랬거든. 지니 리더님이 누굴 만나 아니면 나라 리더님이 누굴 만나 스폰서 파트너를 떠나서 서로 A, B를 해주라 그런 거야. 그럼 나라 리더님 누굴 만나러 갈 때 지니 리더님이 물어봐 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왜 유산화 전하고 싶어요? 이래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유산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이래. 그 사람이 골드가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걸 유산화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대화로 하고 연습한 상태에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연습인 거 알잖아, 이제는. 그러면 그냥 요이땅 하면 돼, 요이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겸재 리더님도 마찬가지고 다 간단하게 통화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누구 만나러 갈 건데 저랑 연습 5분만 해주실 분 스폰서님 손? 이러면 시간 되는 사람이 누구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한번 말로 내뱉어 보는 것과 아닌 것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초대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줌 미팅이나 오프라인 미팅을 초대할 때 전과 중과 후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라인상에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 질문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지금 저번 주, 그저번 주, 그리고 중간에 그 미팅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소진 리더님이 선두 날려주세요. 릴레이. 명단 상의 질문, 시스템 초대 전 질문, 끝나고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걸 일단 한 개씩 써. 그리고 릴레이 올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밑에 덧붙이기 해서 또 올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해도 미팅 시에 질문할 게 15가지가 생기는 거고, 줌으로 초대하거나 시스템에 초대하기 전에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될 말들이 15개가 챙기는 거야. 나는 놓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팀으로 누군가가 챙겨주는 거잖아. 그럼 그 리스트만 갖고 있으면
내가 스폰서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써먹자. 괜찮네, 이 방법.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해드릴게요. 빠진 거 제가 추가해드릴 테니까, 이 줌 미팅 끝나면 소진이더님이 릴레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희정 스폰서님이나 김산 스폰서님이 여러분과 통화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컨텐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그죠? 피드백이나 가이드는 다를 수 있으나. 근데 생각해보면 유사나를 만나고 오는 첫 번째 단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 Y라고 하는 부분,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대할 순서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짚어드린 줌, 오프라인. 그죠? 거기에 올 수 있는 거 우선순위로 오면 돼요. 반드시 이걸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단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채널부터 열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면 그 다음 채널을 안내하면 돼요. 그게 그냥 매뉴얼적으로 박혀 있으면 하나도 이 일이 어렵잖아. 나머지는 지금 하는 그 과정들이 쌓여가면서 경험 안에서의 그 스토리들이 늘어가는 것 뿐이거든. 제가 언제 댄서의 이야기를 알겠고, 제가 언제 센터의 사람의 얘기를 알겠고, 제가 언제 수영 강사 선생님 얘기를 알겠습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경험 안에서 채우고, 오늘은 그걸로 마무리 할게요. 미팅, 그리고 초대 전, 중, 후. 그 말은 미팅, 세미나에 초대해서 ing 중에 내가 해야 될 건 거예요. 앉는다가 더 많겠죠. 세미나에 집중한다. 중간에 핸드폰, 화장실 이런 부분 자제한다. 신규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사실 중에 ing 부분에서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많긴 하겠지만 어떤 형태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봅시다. 혹시 정재현 리더님 준비되셨어요? 뭔가요? 하는 표정인데. 정재현 리더님 준비하셨어요? 네,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하고 스폰서님께 사진이랑 보내달라 그랬는데 안 해주면 안 시켜줄 거야, 내가.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내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받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 노래가 우리 정은 리더님이 나한테 보내줬었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질문 없어요? 진심이에요? 다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럼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잠깐만요. 노래 찾으시는 거죠? 제가 틀게요. 네. 앞으로 나가 당당히 더 높이 올라 언제나 아래온 꿈이 이제 모두 이루어진다 모두 다 그대를 향해 제가 직접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의 승급과 함께 맞물려서 제 파트너님의 귀한 승급을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021년 유사나 유니스타즈 그룹 그레이터스 팀의 뉴 골드 디렉터 정재현님을 소개합니다. 가슴에 담아 승급 소감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 골드 디렉터, 그레이서 팀의 뉴 골드 디렉터 정재현입니다. 우선적으로, 장장 몇 개월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우선 1차 목표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떨리긴 떨리네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거를 1차적으로 조금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우선적으로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저를 어떻게 보면 더 찾아주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찾게 해준 유산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루게 해주신 그레이터스 팀의 수장이신 김선 스폰서님과 이정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게 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우연찮게 산 스폰서님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산 스폰서님께서 처음에 저를 회원으로 조금 이제 맞이하다가 저한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아예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저를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진심 어린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해 주면서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제가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이루어 놓지 않았어서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고민하던 차에 산 스폰서님과 이정 스폰서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 이 그레이터스 유산아에 대한 그레이터스 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저에 대한 명예에 대한 걱정도, 또 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찾게 해주는 유산아, 진짜 나를 찾게 해주는 유산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우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 게 이제 유산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목표는 골드 디렉터를 잘 완료를 했으니까 제가 저의 밑에 있는 파트너들도 얼른 빨리 골드가 되고, 밑에 제가 또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스타 다이아몬드가 되고 해서 제가 좋은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바 주인공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재현 뉴골드님 얘기 잘 들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용기 있는 자가 먼저 타이틀을 쟁취합니다. 자, 이빠 때는 정재현 리더님 먼저 이렇게 손 들으셨잖아요? 삼바 용기 있게 손 들어주세요. 나랑 개인 미팅 할 땐 다 올해 골드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지? 그럼 우리 겸재 리더님 좋습니다. 겸재 리더님 좋습니다. 자, 겸재 리더님 삼바 해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동현 리더님 준비해주세요. 김동현 리더님 준비해주시는데 뭘 준비해주시냐면 동생과 함께 올라서실 거예요. 그 자리에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로 동생이 뒤에 나오실 거예요. 무대 뒤에. 그래서 본인의 골드 소감인데 동생이랑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쁜 거지 지금. 그걸 상상하시면서 그때 덩달아 우리도 뭐라도 될 거니까 상상하시면서 누구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박희정 파트너님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거는 뭐 김동현 리더님의 상상의 날에 맡겨볼 테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방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특히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전 정재현 리더님이 사업 강의나 이런 스피치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정말 감동스러울 것 같아. 안치범 최고 스폰서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스 있었을 때 홍콩 가서 사인하고 오셨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월창클럽에서 얘기하시는. 재현이든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면 어떨까? 제가 리더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감동적일 것 같아요. 2020년 정말 코로나로 남들이 다 힘들다 하고 위기라고 말했을 때 정말 2020년 코로나가 없었다면 제 인생에 지금의 이 순간은 없을 것 같다. 위기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제 어떤 인생의 기회로 다가온 2020년 감사드리고, 코로나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인생의 위기, 또 다른 어려움이 오기 전에 제가 그분들께 이 유산하라는 기회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느낌의 어떤 얘기가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약간씩 제가 살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감동적인 랠리를 위해서 우리 후나리더니 오늘 되게 재밌나봐. 내 얘기가 빵빵 터져서 자꾸 콧구멍이 보이셔. 뒤로 넘어가시네. 여러분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마우스가 별로라 가지고 전체 캡처가 안 돼. 잘. 그래서 누군가가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 할까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 자, 여러분들 올해 골드 안 간다고 유산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도 우리가 올해 팀에 30명의 골드, 내가 못 가면 우리 스폰서 파트너님이 가실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게 팀워크니까, 그죠? 닭발 표시하고. 자, 누가 찍어요? 우리 정은이다님이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도 후원방 그리고 2030방에서 여러분들 케이스 이렇게 함께 나눔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수줍어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선 조금 실수하고 못한다고 해서 크게 흠대는 거 아니야. 그 계기로 큰 거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거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아리더님 이제 얼굴 나왔어.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예, 화장 지우세요. 네, 네네. 방금 화장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소미리더님은.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